안녕하세요. 가티비 뉴스 민준식입니다. 오늘은 특이하게 제가 엔진룸을 먼저 열고 차 리뷰를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지금 엔진룸이 까발겨진 이 차는요, 현대 소나타 N라인입니다. 화려하고 재미있는 광고를 통해서 데뷔한, 귀신 나오는 광고를 통해서 데뷔한 소나타 N라인이요. 제가 서킷에서도 타봤고 일상 주행도 조금 해봤는데요, 아주 잘 달리고 뛰어난 성능을 가진 훌륭한 스포츠 세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녀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제 동네를 타고 다니면서 일상 주행을 했을 땐 또 얼마나 또 잘 달리는지, 또 와인딩 로드에서는 또 얼마나 좋은 달리기 실력을 가졌는지 등등등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엔진룸 리뷰부터 보시겠습니다. 엔진룸 리뷰의 첫 번째 순서로 오늘은 좀 특이하게 제가 엔진 오일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 엔진은 요즘 모 명장님의 폭로 영상으로 좀 화제가 되고 있는 스마트 스트림 2.5 엔진입니다. 2.5 엔진에 터보를 장착한 엔진인데요, 이게 엔진 오일이 줄어든다, 그래서 하자다 하는 그런 논란이 좀 있죠. 그래서 제가 엔진 오일 양을 한번 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걸 닦아내고요, 이 상태에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네, 지금 거의 끝에서 한 3mm 그 정도 아래에 찍히는 것 같고요. 약간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줄어드는 무슨 엔진 오일을 한 2주 탔더니 다 줄어들었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이 차가 현재 3,600km 정도를 주행한 시승차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정도 줄어드는 것은 GDI 엔진에서는 흔한 일이다, 노멀 범주에 든다, 제가 듣기로는 그랬습니다. 제가 현대차를 좀 옹호하겠다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좀 줄어드는 거가 요즘 용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약간은 줄어든다, 그 정도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쭈글쭈글한 알루미늄 포일 같은 걸로 지금 이렇게 덮여져 있죠. 그 아래에 이제 터보 차저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엔진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의 높은 압력으로 터보 차저 날개차를 돌려서 빨아들이는 이제 흡입 공기를 갖다가 압축시키는 그 엔진이 되겠죠. 그래서 무려 290마력이나 되는 엄청난 출력을 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에어 클리너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터보 차저에서 압축이 돼 가지고 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요 앞에 인터쿨러가 있습니다. 요 인터쿨러에서 식혀져 가지고 아래로 와서, 이게 이제 흡기 매니폴드거든요. 이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엔진 플러밍 공기 흐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태워져서 다시 배기가스가 돼서 밖으로 뒤로 나가는 것이죠. 지금 여기 은색으로 보이는 이 금속재 재질이 바로 간접 분사 인젝터 레일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흡기 매니폴드 흡기관으로 인젝터 이제 연료를 갖다가 뿜어주게 되겠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건 듀얼 인젝션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실린더 헤드로 직접 엔진을 분사해주는 직분사 방식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간접 분사라고 하죠. 그 인젝터는 이 아래쪽에, 지금 이 흡기 매니폴드 아래쪽에 디젤 엔진처럼 위치해가지고 이제 옆에서 사이드로 쏴주게 되겠습니다. 그 연료를 압축시켜주는 고압 이제 펌프가 바로 요 위에 있겠고요. 여기가 이제 점화 코일이 되겠고, 이제 이쪽에서 이제 소음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랑말랑한 흡음 스펀지로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이 엔진은 여기 보시는 자그마한 커버가 있어서 이걸로 이제 덮이게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터보 스마트 스트림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엔진 오일을 바꿀 때는 이걸 뜯어내고, 아까 그 엔진 오일 주입구, 이게 엔진 오일 주입구죠. 여기로 이제 엔진 오일 주입하게 되겠고, 엔진 오일 체크는 이쪽에서 하면 되겠습니다. 네, 요즘 GDI 엔진 엔진 오일 감소 문제가 갑자기 이슈로 부각이 됐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다 그렇습니다, 그건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요즘은 엔진 오일이 감소하는 게 좀 보편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게 현대차 옹호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시고 GDI 엔진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더
아마 더 편안하게 차를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GDI 엔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워낙 많기 때문에 메이커들이 이 GDI 엔진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엔진 오일이 좀 감소한다든지 소음이 좀 더 있다든지 그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비, 효율, 출력 그런 게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GDI 엔진은 계속 지금 쓰이게 될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이제 하체를 한번 보실까요? 타이어 먼저 구경하시겠습니다. 앞뒤 공이 19인치 휠 타이어가 달려 있고요. 이제 보시면은 현대마크 떼버리고 이제 N 마크를 달았죠. 타이어는 이제 P0 올 시즌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타이어가 소나타 2.0 기본 모델에도 달리는 타이어예요. 제가 이 타이어는 사실 그렇게 좋은 평가를 안 내렸거든요. 지금 19인치 휠에 달려있는 245 40의 R19 이제 타이어 사이즈는 거의 스포츠카 수준인데 그립은 그닥이라는 거 올 시즌 타이어입니다. 그리고 지금 앞브레이크를 보시면은 이게 로터가 345mm 짜리 대용량 로터예요. 근데 브레이크는 지금 보시면은 원피스톤 플로팅 캘리퍼가 달려 있는데 이제 패드의 마찰력이 상당히 강한 세미 메탈릭 패드가 들어간 걸로 사료가 됩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게 지금 3,000km밖에 안 탄 차에 디스크 로터가 좀 많이 파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휠이 많이 더럽고요. 그런 걸 보면은 브레이크 제동력 쪽에는 좀 신경을 많이 쓴 성능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쓴 타이어가 되겠습니다. 뒤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뒷타이어도 사이즈 똑같습니다. 전륜 구동이기 때문에 앞뒤 타이어가 사이즈가 다르면 곤란해지겠죠. 245 40의 19인치 타이어가 되겠고요. 그리고 뒤 디스크도 320mm 315mm 그 정도 크기가 돼 보이네요. 꽤 큰 사이즈 디스크고요. 역시 디스크 상태가 약간 파먹은 걸 보면은 이제 세미 메탈릭 공격성이 강한 마찰력이 강한 브레이크 패드를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N 로고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상당히 하체 밸런스가 괜찮았거든요. 브레이크 성능 포함해 가지고. 그래서 꽤 뛰어난 달리기 성능을 가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소나타 N9의 하체를 좀 보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카메라로 캠코더로 좀 훑고 있는데요. 기존 소나타에 비해서 달라진 점이 뭐가 있을까 하고 제가 좀 보니까는요. 기존 소나타 일부 모델은 지금 요 가운데에 다이나믹 댐퍼 그래가지고 무거운 무게추가 달려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멤버 부싱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위에 이제 브라켓에 제가 이제 손가락을 가르칠게요. 네, 요겁니다. 요 멤버 부싱이 원래 이제 고무로 되어 있거든요. 이 고무로 되어 있는 멤버 부싱이 얘는 흰색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무의 컴플라이언스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무가 이제 말랑말랑하니까 움직이는데 그걸 없앤 부분. 그래서 좀 더 단단하게 좀 차체를 연결하는 걸 꿰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하체 소음이 더 많이 올라오게 되는데 이게 그렇다고 또 하체 소음이 많이 올라오느냐? 기존 소나타에 비해서 덜 올라옵니다. 그래서 좀 왜일까 하는 걸 제가 지금 사실은 연구 분석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서스펜션 컴포넌트죠. 서스펜션 암에 달린 이 부싱, 고무 부싱 쪽에서 모종의 좀 변화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추측을 제가 해봅니다. 전체적으로 달라진 거는 이것뿐입니다. 그리고 기존 이제 스프링과 댐퍼에 비해서 N9은 훨씬 더 단단하죠. 승차감이 단단하고 조종 안전성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더 단단한 스프링과 댐퍼 그리고 안티롤바를 달았다는 걸 볼 수 있죠. 눈으로 보기에는 다른 차이점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참 지금도 제가 궁금한 부분이 어떻게 더 단단하게 조여진 차체에서 노면 소음이 거친 도로를 지날 때 노면 소음이 덜 올라올까 하는 부분이 참 궁금합니다. 눈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체 리뷰였습니다. 자, 민 기자의 야간 비행이 또 빠질 수는 없겠죠. 제가 이 소나타 N9을 타면서 또 야간 리뷰를 오늘은 좀 특이하게 뒷자리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장한 처녀 귀신을 섭외해서 여기 태워드리고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안녕. 뭐야 이거?
마스크 쓴 아저씨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뒷자리에 꼭 지금 앉아보겠다고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 차는 이제 패밀리카이지 않습니까? 편안함, 그러니까 스포티함을 뜻하는 그 N을 집어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패밀리카의 그 덕목인 편안한 주행 감각과 승차감, 조용함, 이제 이런 쪽에 좀 포커스가 또 없지는 않겠죠. 그래서 제가 뒷자리에 좀 앉아보겠습니다 하고 해서 제가 처녀 귀신 대신에 베테랑 드라이버를 섭외를 해서 지금 운전을 시키고 뒷자리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일단 뭐 소나타 유명하죠. 그 공간 넓은 거는요. 지금 네, 앞에 의자를 좀 밀어놓긴 했지만 지금 제 무릎 앞으로 주먹이 한 10개 정도 들어갈 만큼의 무릎 공간이 있고요. 앉은 키가 큰 제 이 긴 허리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 주먹이 하나 들어갈 정도의 머리 공간까지 있습니다. 공간 면에서 뭐 틀림이 없고요. 승차감이 단단했어요. 네, 이 부분은 제가 전에 단체 시승회 때도 말씀드렸고 아까 하체 리뷰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승차감이 참 단단한데 제가 이제 좋아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승차감이 단단함에도 불구하고 불쾌한 쾅쾅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날카로운 충격을 받았을 때 예를 들어 맨홀 뚜껑 아니면 도로 교량 연결부 아니면 단차 이런 데를 넘을 때 보통 이게 서스펜션이 단단한 차가 달리면은 아주 기분 나쁜 그 날카로운 깽 하는 그 충격이 오거든요. 차체하고 이제 몸에. 그게 전혀 없어요, 이 차가. 그래서 이제 서스펜션이 단단하고 스프링하고 쇼크 옵저버가 단단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 바디 모션이 타이트하고 아래 위로 움직이는 동작은 굉장히 빨라서 이렇게 통통통통 하는데 그런 그 기분 나쁜 그 날카로운 그 충격, 파열음 충격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또 차체에서 이게 좀 분산이 된다든지 그래서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이러면 저 욕먹을지도 몰라요. 독일차 같아요. 포르쉐 타봤는데 포르쉐 같아요. 좀 비약이 심한가요? 하여튼 그만큼 타이트한 바디 그 움직임과 함께 또 그 잔진동이나 잔충격 그리고 날카로운 충격을 이렇게 잘 흡수해 가지고 또 퍼뜨려 버리는 없애버리는 그런 아주 이상적인 세팅을 갖고 있어 가지고 저는 이 소나타 N9의 서스펜션이 참 잘 만들어진 잘 세팅된 서스펜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게 이제 그 노면 소음이 제가 소나타를 처음 탔을 때 노면 소음이 사실 전 세대 LF 소나타보다 좀 더 많이 올라온다. 하부에서 올라오는 그 바퀴 소리가요.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서스펜션이 단단하고 그 세팅이 타이트하게 조여진 이 N9이 가장 조용한 느낌이 듭니다. 특히 앞자리에서는 뭐 거의 소음이 없었고요. 뒷자리에 앉아도 노면 상태가 좋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면 소음의 원인이 이제 그 하체 바퀴 쪽에 그 방음 대책도 있겠지만은 이 서스펜션에 들어가는 고무 부식류 그런 부품류를 이게 얼마나 부드럽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도 이게 그 노면 소음이 그 진동이 차체로 전달돼 가지고 그 소음이 되는 건데 그 부분을 참 잘 막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네, 시속 지금 110km 정도로 좀 달리고 있는데 전혀 지금 뭐 위화감이 없습니다. 뒷자리에 앉아도요. 앞자리에서는 굉장히 조용했거든요. 앞에는 이제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뒷자리도 지금 이제 콘크리트 도로를 갈 때는 확실히 좀 올라오긴 하네요. 뒤쪽에서 트렁크 쪽에서. 그런데 이게 뭐 아주 심하다 뭐 야 이거 시끄러워서 못하겠다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이게 이제 뒷자리에서 느껴지지만 앞에서 운전할 때는 전혀 느껴지지가 않았던 부분이 그러니까 이건 어느 정도 이제 노면 소음도 잘 컨트롤이 됐다 이제 느껴집니다. 이게 뒷자리에서도 아주 노면 소음이 이렇게 안 올라오면은 이제 이 차는 제네시스 뭐 급급이 되는 거죠. 뭐 렉서스 급급이 되는 건데 이제 그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잘 컨트롤 돼 가지고 와 이거 중형 패밀리 세단 치고는 조용하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민기자의 야간 비행 조수석 뷰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 차의 LED 헤드램프는요, 일반 소나타에 있는 그 멀티 리플렉터라 그러죠. 그 반사판 방식이 아닌 프로젝션 타입입니다. 그래서 프로젝션 렌즈가 4알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헤드램프당. 그래서 4개가 들어가 있는 헤드램프고, 그러다 보니까는 패턴이 괜찮네요. 밝고 옆으로도 좀 넓게 비춰주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커트라인이라 그러죠. 그 어두운 쪽과 그 밝은 쪽의 그 커트라인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 프로젝션 헤드램프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드램프도 마음에 드네. 그래서 야간에도 아주 시인성이 좋고요. 그리고 운전하는데 운전의 즐거움을 더욱더 배가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이 소나타 DM8 소나타 자체도 그린하우스나 그 외부 그 시야가 굉장히 넓고 좋거든요. 거기다가 헤드램프까지 이렇게 밝고 또 뛰어나니까는 아주 이상적인 그런 패밀리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상 용도로는 참 우리나라에서 타기에는 정말 모자람이 없는 차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한 60km를 좀 주행을 했어요. 서울 시내에서. 지금 양평에 있는 한화리조트의 주차장, 눈 높인 주차장에 잠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상 리뷰, 이렇게 좀 울퉁불퉁한 길도 좀 주행을 해보고, 또 옆에 있는 그 와인딩 로드도 좀 주행을 하면서 총괄적인 이 차의 소나타 N9의 그 주행 성능이나 차량 평가를 좀 한번 마무리 지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69.8km를 주행을 했고요. 현재 그 평균 주행 연비가 이제 제가 서울에서 떠날 때 이제 제로를 찍고 와서 15.4km, 리터당 15.4km를 찍었습니다. 연비 나쁘지 않네요. 물론 이거 이제 제가 이제 달리고 나면은 또 확 줄어들겠지만요. 한번 주행을 해보면서, 제가 운전을 해보면서 이 차는 어떤 차다 하는 걸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눈길을 출발해 보겠습니다. 눈길에서도 트랙션 이슈는, 이런 눈길에서는 트랙션 이슈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죠. 여유있게 지금 거의 미끄러짐 없이 출발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다 젖어 가지고 살짝 젖은 눈이에요. 주차장에 오랫동안 이제 며칠 차가 안 다녔고 그냥 쌓인 눈이 그냥 약간 다 젖어서, 약간 또 날씨가 따뜻해서 녹아서 젖은 눈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아도 그다지 그렇게 그 차가 막 돈다든지 그런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여기를 한 바퀴 한번 돌아볼까요? 여기 제가 사실 눈길 드리프트를 좀 이렇게 장난을 좀 치던 곳인데 속도가 지금 꽤 빠른데도 네, 언더스테어 베이스입니다. 살살 밀다가 지금 뒤가 또 이렇게 살짝 미끄러져 돌았죠. 예. 그러다가 언더스테어 베이스였다가 오버스테어로 뒤가 이렇게 살짝 밀리는 이제 이 차의 그 핸들링, 앞뒤 밸런스 특성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예, 마른 도로로 왔고요. 이 동네 이제 골목길을 한번 주행을 해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노면이 좀 사실 상태가 그렇게 안 좋아요. 포장한 지가 좀 오래됐고 이제 과속 방지턱도 좀 나옵니다. 자, 이게 높은 과속 방지턱이죠. 네, 아주 타이트하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수는 없지만 아마 바퀴도 아래 위로 이렇게 많이 안 움직였을 거예요. 지금 과속 방지턱 2개를 넘었는데요. 서스펜션이 굉장히 단단한 축에 속하죠. 그래서 바퀴가 이제 이렇게 충격을 흡수하느라고 이렇게 눌리거나 아래로 늘어나는 그런 그 서스펜션의 쿠션, 스트로크가 길지 않고, 그리고 워낙 그게 쿠션이 단단하다 보니까는 움직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요, 차가 더 바쁘게 움직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승차감이 단단하다, 딱딱하다, 승차감이 좋지 않다, 그런 이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죠. 전형적인 그 스포츠 성향 그 서스펜션 세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길을 갈 때는 차가 확실히 아래 위로 그 움직임이 아주 분주해요. 근데 제가 이 차에서 좀 진짜 만족스럽다고 계속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죠. 뒷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처음 충격을 딱 받을 때 그 꽝 하면서 깡 하면서 차체에 전해지는 그런 그 불쾌한 그 충격이죠. 그러니까 그런 강한 충격이 좀 분산이 돼서 흡수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점은 참 만족스러워요. 정말 제가 그 의외의 서프라이즈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부드러움, 그런 걸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단한 그 바디 컨트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부드러운 그 충격 흡수력이 있어 가지고 만족스럽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와인딩 로드 주행을 한번 좀 해볼게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 놓고요. 지금 노면 상태가 사실 상당히 미끄러워 가지고요, 좀 조심을 해서 운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풀가속을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 휠스핀이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죠.
네, 지금 제대로 제어가 안 될 정도로 일단 이 어마어마한 힘이 지금 전륜에 전달이 되면서 이게 지금 제대로 타이어가 그립을 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3단까지 올라갔는데도 이렇게 휠스핀이 많이 나는. 네, 일단 브레이크를 잡고 일단 지금 보시면은 전혀 지금 그립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와인딩 주행을 지금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립이 엉망입니다. 네, 지금 컨트롤이 굉장히 위험하고요. 게다가 지금 이게 그 트랙션 컨트롤이 좀 꺼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랙션 컨트롤이 좀 들어오는 일반 스포츠 모드에 놓고 한번 주행을 해볼까요? 이러면 조금 낫긴 한데요. 지금 워낙 이 그립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2단에 놓여져 있고요. 지금 이 엔진 소리는 거의 그냥 생 엔진 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서스펜션의 움직임은 상당히 여유가 있고요. 여기 안전을 위해서 정말 천천히 달려야겠어요. 네, 아주 위험했던 죽음의 와인딩 코스를 지나서 그냥 2차선 시골길 국도를 지금 천천히 달리고 있습니다. 2차 평가를 좀 내려봐야 되겠죠. 일단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까는 막 바퀴가 미끄러져서 막. 자, 어떠신가요? 지금 거의 풀 레드 존까지 거의 치면서 RPM을 6000rpm까지 올리고 했는데요. 일단 지금 이 2000rpm 정도 이 일상 영역에서 은근히 웅웅거려요.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뒤쪽 그 배기에서 그 저음으로 배기음이 좀 들리더라고요. 그거를 좀 일부러 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벨로스터 N만큼 많이 살려놓지는 않았지만 아주 살짝 그래도 나는 N 냄새가 나 하는 정도로만 딱 살려놓고, 그리고 이제 고 RPM으로 올라가면은 그냥 이제 흡기 소음만 이제 들리죠. 근데 약간 탁성이라 그러죠. 제 취향에는 좀 소리가 좀 부드럽지는 않고 약간 좀 걸걸한 소리. 그러니까 가수로 따지자면 뭐 가수 박상민 그런 스타일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탁성도 이렇게 좋은 탁성이 있고 나쁜 탁성이 있는데, 저는 뭐 박상민 씨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게 좀 탁성이 좀 심하지 않나, 좀 거칠지 않나, 그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부드러운 엔진은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힘은 대단합니다. 아까 보셨죠? 뭐 인정사정 없이 막 앞바퀴가 미끄러지면서 이제 토크 스티어라는 거를 경험을 하셨습니다. 차가 옆으로 가요. 똑바로 안 가고. 그게 이제 하나의 단점으로 찾았네요. 이렇게 염화가시 많이 뿌려놓으면 길이 좀 미끄럽긴 하거든요. 이런 길에서 맥을 못 추네요. 그래서 제가 와인딩 주행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참 단단한 승차감, 단단하면서도 불쾌하지 않은 승차감을 가졌고, 그리고 잔진동이나 날카로운 충격을 잘 흡수해주는 샤시, 그리고 서스펜션 부싱 그쪽 세팅이 참 기가 막히다. 그래서 노면 소음도 덜 올라온다. 이런 부분이 이 차의 매력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비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도착하기 전까지 60km 주행했을 때 15km대를 찍었거든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근데 이 차가요, 연비가 나쁠 때하고 좋을 때하고 정말 극명하게 아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안 좋을 때는, 그러니까 시내에서 그냥 정말 살살 타는데도 7km, 8km 밖에 안 나와요. 시내에서는 가다서도 하면. 근데 일단 그 고속도로 정속주행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갑자기 연비가 또 쫙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한때는 제가 16.5km까지 찍었을 정도로 연비는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차는요, 여러분의 발끝에 달렸습니다. 진짜 발끝으로 살살 운전하시면은
소나타 2.0보다도 연비가 더 잘 나올 수도 있고요. 4기통 연비가 나오고요. 좀 밟으면은요 8기통 연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90마력을 내니까 기름을 안 먹는다 그러면 이상하겠죠.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독일 차들 보면은 그렇게 힘이 좋으면서도 출력이 높으면서도 시내 연비가 또 괜찮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마 그 세팅의 노하우인 것 같아요. 시내 주행을 할 때 기름을 허투루 쓰지 않도록 차가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그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소나타가 4천만 원이나 된다는 것에 그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차가 잘 팔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왜 소나타가 4천만 원이나 해? 근데 이제 4천만 원짜리 차 치고는 없는 게 없고 성능 기가 막히고 그리고 세팅도 좋고 그러니까 차로서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 차를 강추를 드립니다. 가족도 태우고 다니고 패밀리카로 여행도 다니면서 나 혼자 이렇게 밤길에 와인딩도 좀 하고 그리고 뭐 서킷도 가끔 들어가 보고 그러고 싶다 하시면은요 이 차가 딱이에요. 딱 진짜. 그래서 제가 강추를 드리는 겁니다. 저도 운전을 굉장히 좋아하고 가끔 이렇게 와인딩도 즐기는 사람이면서 7살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이 차가 이렇게 끌리는 이유입니다. 기변 리스트 맨 꼭대기 위에 올라와 있는 차입니다. 지금은 제가 기름 안 먹는 소나타 하이브리드를 타고 있는데 아까 고속도로 주행하면서 리터당 16km 찍었어요. 같은 조건에서 그 하이브리드도 19km, 20km 찍는데 뭐 비슷하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비 잘 나오고 좋은 차니까 마음에 들고요. 그러면서 또 잡아 돌리기 소기도 되니까는 이런 차 타야죠. 사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리뷰 마치겠습니다.